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는 위대한 영혼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은 도발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억지로 어울리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짓는 가장 큰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불어 사는 삶이 정답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나고자처럼 보일까봐, 모임에 빠지면 내 욕을 할까봐, 명절에 자식들이 오지 않으면 버림받은 노인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70세라는 고개를 넘은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 뒤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함입니까? 아니면 충만함입니까? 만약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라는 신호 말입니다. 오늘은 관계의 사막 한복판에서 타인이라는 신기루를 쫓는 대신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오아시스를 찾는 법에 대해 아주 깊고 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고독이 고통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72세 박창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수 어르신은 퇴직 후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마당발로 사셨습니다. 동창회 회장, 등산 모임 총무, 아파트 노인의 활동까지 하루도 스케줄이 비는 날이 없었죠.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정도로 활기찬 노년이었지만 정작 어르신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늘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군가는 정치 이야기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르신은 그 사이에서 비위를 맞추느라 허허 웃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늘 심한 두통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의 푸념을 들어주느라 내 소중한 하루를 다 썼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창수 어르신은 등산 모임에서 사소한 오해로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이들이 한순간에 돌변하는 것을 보며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들은 모래성 같구나. 내 에너지만 빨아먹는 블랙홀이었어. 그날로 어르신은 모든 단체 대화방을 나오고 전화번호를 정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박영감 미쳤나 봐. 우울증 온 거 아니야? 라고 수군댔지만 창수 어르신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을 맛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텃밭에 잡초를 뽑고 오랫동안 멈췄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끊고 나니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조용히 붓글 씻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7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창수 어르신에게 고립은 단절이 아니라 자신과의 가장 뜨거운 재회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은 노년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인맥은 관리가 필요한 부채에 가깝습니다. 70세 이후에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남의 불행을 안주 삼는 모임에 쏟아붓는 것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억지로 어울릴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혼자 즐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동창회에서 나눴던 시시껄렁한 농담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평화로운 순간이 생각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70세 이후의 관계는 양이 아니라 무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순도가 높아집니다. 사막처럼 황량해 보이는 그 고독의 공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날 수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계의 사막에서 나만의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내면의 목소리 복원하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요구에 답하며 살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여보, 이거 어디 있어? 박 부장, 이 서류 좀 봐. 이제 그 부름들을 모두 차단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소음에 묻혀 살았기 때문이죠. 괜찮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숨을 쉬어 보십시오. 차 한 잔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지는 느낌,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의 냄새. 이런 사소한 감각들에 집중하다 보면 서서히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나는 혼자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했어. 나는 이름 모를 들꽃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어. 그 작은 속삭임이 바로 당신 오아시스의 첫 번째 물줄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길을 빼앗지만 책과의 대화는 지혜를 채워줍니다. 고전 속에 담긴 옛 성현들의 말씀은 70년 인생을 살아온 당신의 경험과 만나 폭발적인 통찰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펼치십시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을 당신의 안방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당신의 삶을 반추해 보십시오. 또한 명상은 당신의 내면 공간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이라는 방을 청소하십시오. 미움, 서운함, 후회라는 먼지들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맑고 투명한 평화가 차오릅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던 인정과 사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고독입니다. 단순히 혼자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박창수 어르신처럼 서예가 되어도 좋고 정원을 가꾸는 일이 되어도 좋고 일기를 쓰는 일이 되어도 좋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할 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의 창의성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무르익어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응축된 당신의 손끝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예술 작품입니다. 생산적인 고독은 당신을 소비하는 노인에서 창조하는 어른으로 바꿉니다. 내가 만든 무언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뿌듯함은 100명의 친구가 해주는 칭찬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사막을 푸른 숲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이제 당신의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방역 조치와 같습니다. 1. 전화번호부의 80%를 삭제하십시오.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과감히 지우십시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지우십시오. 2.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가게 하십시오. 수시로 울리는 알림음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제일 소중합니다. 3. 거절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네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4. 혼자 밥 먹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텔레비전을 끄고 오직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몸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는 신성한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5. 산책은 반드시 혼자 하십시오. 누군가와 대화하며 걷는 산책은 노동입니다. 혼자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발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6.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사막이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오아시스가 되어 있으면 그들은 목이 마를 때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7.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일기로 마무리하십시오. 사람에 대한 원망 대신 혼자 누린 평화에 대해 기록하십시오. 오늘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실 수 있어 감사했다는 한 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삶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가지를 쳐내고 오직 굵은 줄기만 남은 노송처럼 당신의 삶도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관계들을 걷어내고 당신이라는 본질만 남겨야 할 때입니다. 억지로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막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의 오아시스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모래바람을 멈추고 고요히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솟아오르는 맑은 샘물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하고 풍요롭게 적셔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그만두고 싶은 모임이나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홀로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